김정은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일기 쓰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가 내 아이를 데리고 미사일 쏜데 간 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이들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마음 한켠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북에 두고 온 이 가족 생각이죠. 예, 이거는 뭐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한 어머니가 이 중국으로 탈북한 후에 북한에 두고 온 딸을 생각하면서 이 걱정하며 눈물로 써내려온 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고작 12살이었던 딸과 무려 6년에 걸쳐서 생이별을 헤어냈던 이 어머니는 자신의 그 절절한 심정을 한 권의 일기에다 남겼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일기를 진짜 일기. 얼마나 북한에 딱 그거네. 네, 이렇게 야, 진짜 노래집 같이 정리했네. 네, 사실 이제 원본은 따로 있고 그걸 이제 그대로 저희가 이제 필사를 하고 디자인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만든 건데. 또 일기 중에 네.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자 일기입니다. 용서를 빌며 알거나 있는지 그림 속에 잠 못 드는 이 어미의 마음. 송미야, 엄마 인차 올게 꼭 기다려. 짧은 한마디로 떨궈 놓은 자식. 인젠 14살 키는 얼마나 컸을까? 또 마음은 그 얼마나 컸을까? 어린 자식 남겨두고 온 죄.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여인에게 천벌을 안기리라. 기다려다오 송미야, 기다려다오 내 딸아. 내 살아서 갚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갚으리. 그리운 내 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묻히리라 내 고향 땅. 그리고 빌리라 용서를. 죄 많으니 어미 용서해다오. 야, 이 한 권의 일기 속에서 잠겨있던 아주 짧은 그 하루의 일기만으로도 이 엄마가 자신의 새끼, 자신의 아이를 얼마나 절절히 그리워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엄마가 먼저 이 탈북을 하시고 그리고 딸만 북한에 좀 두고 온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저희는 사실 가족이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북한 이탈 주민들 만나서 뭐 가족이 한국에 왔다 이러면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움과 함께 그 자기 엄마나 아빠나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는 게 얼굴에 그냥 환히 쓰여져 있어요. 이게 아픔인 거죠. 북한에서 온 분들이라면. 뭐 북한에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네, 뭐 그리움이라는 건 뭐 솔직히 뭐 형언할 수는 없죠. 제가 뭐 어떻게 그 맨날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사진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데 웬만하면은 좀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좀 멀리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계속 그리워하니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살기가. 예.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울타리 안에만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좀 그리움을 좀 떨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울 때마다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그냥 흐름을 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기장 내용을 이렇게 잠깐 들어봐도 무슨 사연이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송미 씨를 두고 이렇게 탈북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이 송미 씨예요. 주인공 송미 씨가 북한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야말로 신데렐라 고생할 때 이야기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야기들이 오늘 좀 소개가 되겠습니다. 북한판 신데렐라 한송미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기 속의 주인공 한송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기장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일기는 얼마 전에 엄마 가게에 꽂혀 있는 공책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되게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꺼내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봤는데
다 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용서를 빌며라는 엄마의 일기였고 정말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창 엄마가 필요할 나이에 엄마 없는 딸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그 진심이 저한테 고스란히 피부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북한에서의 나의 인생은 전부가 엄마였는데 엄마의 삶도 전부가 나였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네. 야, 참 가슴 아프다. 사실 지금 일기장 읽을 때 낭독해 줄 때부터 눈물을 흘리셔서 예, 그래서 저희 잠깐 멈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눈물도 닦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 살아서 갚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갚으리. 그리운 내 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그리고 빌리라 용서를. 죄 많으니 어미 용서에 다오. 아까 엄마의 가게라고 했는데 엄마가 뭐 장사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네, 김밥집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김밥집에 이제 끼어 있던 거 네, 언제 발견한 거예요, 이건? 이게 작년 여름에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네. 그럼 이 일기장을 발견해서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저나 떨어져 살았던 그 기간을 서로 물어보지 않아요. 서로가 상처였던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네. 감히 꺼내지 못하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계모 밑에서 이제 의붓 이 언니들에게 이제 괄시와 천대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행복한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동화인데, 그다음 송미 씨는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신데렐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미 씨가 왜 이 북한판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붙은 건지는 이 어린 시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우하게 자랐어요. 함경남도 함흥시의 작은 농촌에서 농장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살 때죠.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이 5살의 어린 송미 아가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북한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은 이 가계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빠가 없이 여성 홀로 애를 키우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예. 일자리도 변변치 않고. 그때 당시 이제 송미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이 과일을 따는 농장원으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어린 송미를 키우는 거죠. 과수원 주인이 송미 씨 모녀를 소가 있는 그 헛간 옆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자게 한 거예요. 굉장히 두 모녀가 몸을 누이기도 좁은 방이었지만 송미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때가 되게 행복했다라고도 추억을 할 정도의 그런 어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네. 사실 아침 7시 반이면 농장일 하루 엄마는 나가시고 저녁에 또 7시 반이면 퇴근하시는데 집에 들어오면 8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농장일 하고 들어오면 정말 고단하실 텐데 그 속에서도 저녁밥을 해먹고 나서 꼭 책을 읽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겨울에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위풍도 세고 아무리 뭐 불을 떼도 그냥 바닥만 따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는 누워서 그 등잔불을 하나 켜놓고 책을 하나 펴서 이게 엄마가 읽어주셨는데 등잔불이요? 네, 등잔불. 21세기. 등잔불 앞에다 놓고 책을 읽다 보니까 막 앞머리 탈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꼈었어요.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쉽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새 아빠를 좀 뭐 만나시려고 이렇게 좀 물어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한 2년 정도 그 헛간에서 살다가 저도 학교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되어오고 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 여쭤보시더라고요. 송미야, 엄마가 새아빠 만나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 엄마가 없을 때는 그래서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래서 그때 8살부터 엄마가 재혼하셔가지고 네, 잠깐 동안 같이 살았었어요. 뭐 그 집은 어땠어요? 아이들은 있었어요? 네, 아이가 저는 8살이었고 그 동생은 4살이었고 언니는
아, 11살이었어요. 11살. 네. 네. 상황이 네. 엄마 입장은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는 맞아요. 어떡해. 네. 그런 남자라도 만나면 이자처럼 외양간 옆에서 자는 신세는 면할 수 있고 우풍이라도 막을 수 있고 그럼 네. 엄마 입장에서. 맞아요. 엄마 입장에 그리고 애가 혼자 저녁 늦게 홀로 남아있는 걸 면할 수 있고 엄마는 나름 최선을 아니 그러면 이제 송미 씨한테는 이제 새아빠가 있으시고 이제 언니 네. 그리고 동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 가족이 또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 결혼 후에는 그러면 집안 상황이 더 좋아지신 거예요? 아, 그러길 바랬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엄마랑 둘이 살 때는 사랑만 받았거든요. 정말 그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랑만 받았던 기억이 많은데 새아빠 집에 이사 가서부터는 내 엄마인데 내 엄마라고 못 불렀어요. 홍길동이 그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렀던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엄마를 왜? 아니 왜? 그 언니가 엄청 질투심이 강했어요. 아. 그래서 저만 보면 계속 이거 입을 안 놀리고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 엄마야.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 엄마야. 네, 이렇게 내 엄마라고. 너 엄마 아니야, 내 엄마야.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는 언니가 그랬어요. 너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 네, 그랬었어요, 진짜로. 언니라고 하지 말고. 언니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정경원 무조건 정경원 써 이러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저는 딱 밥이랑 국만 먹었어야 돼요.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밥상 밑에서 계속 꼬집는 거예요. 젓가락 딱 가면 이제 밑에서 꼬집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건더기를 이제 건져 먹고 그랬었거든요. 안 보이는데 계속. 네, 그래서 이제 허벅지가 계속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어리니까 이게. 네,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새아빠한테는 새아빠는 오히려 대놓고 저를 차별을 심하게 했기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를 보고. 그렇지. 제가 이게 우리 딸이 눈치밥 먹고 있다는 거를 엄마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따르라도 챙겨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몰랐네요. 이거. 아, 맡고 있다는 건 엄마가 모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언니가 저를 가다 놓고 밖에다가 자물쇠 잠궈 놓고 안에서 그 광목이라고 하나요? 우리 쪽에서는 곽자라고 하거든요. 버스의 박자. 네, 각이 지어 있는 나무. 네, 맞아요. 그걸로 엄청 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못 때렸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티가 나니까 옷 입은 곳에 엄청 때리고 저는 그냥 다짜고짜 잘못했습니다. 엄마라고 안 부를게요. 엄마라고 안 부를게요. 이제 그냥 모든 잘못한 거 다 내가 했어요. 하면서 계속 울었더니 앞집 아주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소리가 문이 잠겨 있는데 울음소리가 안에서 계속 아우성이 나니까 비닐로 창문이 비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안에 들여다봤는데 진짜 저는 이제 무릎 꿇고 살살 계속 이렇게 빌고 있고 어린애가 이제 광목 들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문 열어라라고 하니까 아줌마 가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얘기해줘야지. 네, 무슨 상관이에요 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셨더라고요. 해야죠. 왜 본인은 엄마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건 엄마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철이 일찍 들어서. 어린 나이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곤란해지겠다 싶은 어떤 그런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애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11살짜리가 너무 독하다. 그러니까 걔는 너무 독하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옆집 아주머님이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아시게 됐을 텐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고 싶었대요. 장사 떠날 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편애한다고 할까봐 차별한다고 할까봐 그러지 못하고 오늘 엄마랑 같이 장사 같이 갈 사람 하고 손 들어라고 했는데 막 손 들고 싶었죠. 근데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싸움. 그래서 이제 못 들고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언니가 엄마 나 하니까 옆에서 동생이 엄마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래 그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제가 뒤늦게 이러다 나 혼자 남겠구나 싶어서 몰래
몰래 따라갔어요. 정말 바짝 따라가면 엄마가 또 따라온다고 혼낼 것 아, 같고. 이거 애들 그거 그래서 발 뒤축 들고 엄마 그림자만 보고 또 엄마가 쉬면 나도 멀리 앉아서 쉬고. 그래도 엄마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알면서 또 그 티를 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되게 괴로워하셨을 거고. 사실 엄마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만약 우리 딸 편만 들었어. 그럼 남편이 또 뭐 헤어지자 뭐 어쩌자 그치. 이러면은 어떡해. 맞아요. 그치. 진짜, 예. 아이고. 나중에 엄마가 그러셨어요. 진짜로 저를 앉혀놓고 갑자기 이제 막 옷을 올려보고 이러시더니 여기저기 멍이니까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그때 성미야 엄마를 나중에 원망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 나 안 아파. 나 엄청 씩씩하잖아. 나 안 아파. 나 너무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더 이제 울음 터뜨리시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엄마가 인신매매 당해서 이제 팔려갔었는데 많은 북한 엄마들이 성미 씨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엄마는 아이 옆에서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챙겨줘야 되는 엄마인데 아이도 살리고 나도 살려면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 뭐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중국에 넘어갔을 때 그 인신매매 브로커가 딸 둘 데리고 여기서 설거지하는 일도 찾기 힘들다.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게 그나마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송미 씨 어머님도 송미가 그렇게 힘든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남자라도 이 집에라도 머무는 게 송미를 그나마 보호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송미 씨가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는 좀 괜찮았나요? 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나오면 더 괴롭혔었어요. 아빠가 큰 다라이에다가 집에 텃밭이 있었거든요. 텃밭에서 돌을 주워다가 그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담아라고 해가지고 그걸 저기 그 강이 있었거든요. 그 강 너머에다가 버리라고. 근데 이게 아이 보고 돌을 주워다 버리라고. 안 들리잖아요. 돌이니까. 그래서 질질질질 끌고 가니까 다라이도 깨지고. 그러니까 다라이 깨지면 또 깨진다고 또 욕먹고 하니까 이제 돌을 하나씩 들어가지고 다 버린 다음에 마지막 돌을 버리면서 제가 막 울었었어요. 그러다가 또 심지어 또 그러지 않으면 담배꽁초. 담배꽁초. 담배꽁초요? 네, 그 담배 사서 피울 돈이 없으니까 담배꽁초를 가서 주워오라고. 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장초 하나 만드는 거야. 네네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한 사람당 할당량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할당량을 딸한테 할당량을 준다고요? 네, 한 사람당 50개씩. 한 사람당. 아니, 네. 능력도 징그럽게 없는 사람이네. 아무튼 담배 살 돈도 없는 사람이야.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언니랑 같이 나가면 언니 몫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워야 되죠. 100개를 해야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쵸.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새아빠 새엄마하고 사는 가정들은 꼭 이런 일이 있어요. 새아빠가 데리고 들어온 애들은 또 새엄마가 막 또 차별하는 거 있고 또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오면 또 새아빠가 또 차별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네 그 집안에 불화가 꼭 있는데 그 근본은 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못 살. 어려우니까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신고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 맞아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어른의 의무라는 교육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막대하는 거야. 거기에 환경까지. 야, 우리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담배 다 못 채워가면 또 혼내는 거고. 혼내요? 담배 다 못 채워가면 개똥을 또 주워야 돼. 개똥을. 네, 거름. 걸음. 텃밭에다가. 네, 근데 그것도 또 역시나 이제 먼저 주는 게. 네, 도대체 무슨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게 금야에서 좀 인흥이라는. 이능 처음 들어봤네. 네. 여독 수용소 옆이래요. 요독 수용소 옆. 네, 2천. 요독 수용소 옆이에요? 바로 네 맞아요.
독신. 징그럽게 어렵겠구나. 네. 징그럽게 어려워요. 이 뭐 한 70년대, 60년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미 씨가 그 8살 때쯤이니까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우리나라 월드컵하고 그 엄청 고층 빌딩에 올라갈 때 사실 북한 시골에선 이 애들이 담배 주우러 다니고 애들이 엄마 따라서 장사 가고 아직도 북한은 이러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 전체가 안 좋았는데 더 불행한 건 송미 씨 같은 경우는 이 계부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라는 이 개인적인 구박까지 겪었으니까 더 마음이 짠한 상황이죠. 근데 이 계부, 새아버지가 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아예 생계도 이 송미 씨 어머니에게 다 떠맡깁니다. 네가 이래라. 네가 이리라. 네가 돈 벌어와라. 본인은 집에서 놀겠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송미 씨 어머니가 그래도 결혼을 해야겠다, 재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어린 송미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려고. 네, 그쵸. 그리고 번듯한 집에서 재우려고 했는데 이 계부가 송미 씨를 학교에도 제대로 안 보낸 거예요. 일만 시켜. 그렇게 되면 송미 씨와 송미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전보다 더 불행하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송미 씨가 그 새아버지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오, 잘했다. 아,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막막해요. 네, 이 딸 하나 데리고 여자가 어디서 삽니까? 집도 없는데. 그래서 함흥시에 있는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근데 이제 이모 집에 살면서 엄마 얼굴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더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지인이랑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8살이 된 이 어린 송미 양은 엄마를 더 보기가 힘들어졌고 이제 이모한테 부탁을 한 거죠. 어린 송미를 잘 키워달라. 그래도 뭐 이모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하다가 오랜만에 와서 송미 얼굴을 보고 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05년 9월쯤 어머니가 대뜸 송미 씨에게 작은 칼 한 자루랑 용돈 500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가 저를 맡겨놓고 기차 장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쪽에서 물고기, 그 생선을 가지고 앞쪽에 나가서 팔면 또 곡식을 또 사서 들여오고 이런 장사를 달리기 장사 네, 달리기 기차 달리기 장사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돈 500원이랑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무슨 의미지? 근데 이 돈은 간식을 사 먹고 칼은 네가 어른이 되면 인조고기 밥 장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천이 제일 작으니까. 그러니까 인조고기 밥을 넣으려면 가운데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 용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언제 와요? 하니까 10월 10일 날에 오겠다. 10월 10날까지 꼭 올 테니까 그 구구단을 다 외워놓으라고. 제가 아이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구구단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계산을 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돼 하면서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다 보니까 종이가 이제 버풀이러 가지고 다 찢어지고 10월 10일도 지났는데 엄마도 오지 않고. 이게 네. 뭐예요? 구구단을 외웠는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이 어린이들 이런 거 시켜놓으면 그것만 하면 엄마 오는 줄 알아요. 그러고는 나중에 하다 거꾸로도 외워보고. 맞아요. 예? 뭐 제가 그랬는 거죠. 거꾸로 외워보고 이렇게도 외워보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엄마 올까? 엄마한테 이거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맞아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쵸? 진짜. 근데 엄마가 이별의 선물을 준 건 아닌가?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이모님이며 이제 어머니 안 오시니까 어린 나이에 또 계속 울겠죠. 우리 엄마 언제 오냐고. 그럼 옆에 있는 이제 이모님은 달래야 되는데 운다고 또 이제 패기 시작했대요. 어린 친구를요. 그래서 때리면서 이제 이모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무슨 말 했냐면은 엄마는 더 이상 안 온다. 기다리지 말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은 엄마 그만 찾아. 엄마 이미 조선에 없다. 아이고야. 그때 당시에 저는 엄마가 조선 땅에 너 엄마 조선 땅에 없어라고 하면서 때릴 때 나는 조선밖에 모르는데 조선 땅에 없다는 건 그러면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덜컥 그냥 나의 하늘이 무너졌었어요. 진짜 그럼 엄마가 죽었어? 그렇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없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찾지 마. 이제 2번 다시 못 볼 거야. 이러면서 그때 진짜 그렇게 말해줘. 네, 그때 진짜
나의 우주가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 땅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상하죠. 네. 그때 당시에 사실 5개, 6개 정도 그 나라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모 집에는 TV도 없었어요. TV도 없었고 뉴스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보고 보지. 그러니까 밖에 정보를 아예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았던 거예요. 꾸바 알았겠다. 꾸바. 아, 꾸바 알았어요. 그죠? 꾸바는 이제 네 그냥 듣기로만 했었고 중국. 네 중국 당연히 알았고 러시아 알았고 러시아. 미국 알았고 네. 미국은 맨날 욕하니까. 네 그리고 한국 네 남조선. 남조선 알았고 그때까지도 남조선 막 거지가 들끓고 막 이런 걸로 알았어요? 아 근데 사실 그때는 그 교과서에서는 뭐 남북 동료 뭐 이렇게 굶주림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배워주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래라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잠깐만 11번째?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5개밖에 안 되는데 11번째지? 네. 진짜 못 사는구나. 모르니까. 못 사네. 네, 그때부터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11번째지? 이게 그 지금 사셨던 데가 요독수용소 바로 옆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어떤 정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한국 같아요. 드라마도 없고. 그렇죠. 근데 TV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선이 없다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나? 뭐 미국 이런 데는 꿈도 못 꿨을 거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건 알겠지만 엄마가 미국에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 참 시골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갯짓 하면서 날아간 줄 알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속이니까 정보가 없을 수밖에 없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때 2002년도 때가 많이 죽을 때예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 엄청 힘들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 꽃제비, 저도 이제 잠깐 꽃제비 했던 적은 있지만 그 꽃제비 애들에게 사람들이 돈 주겠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럼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노래를 부르는데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 근본적으로 굶는 건 지금 그 작자들 때문에 굶는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하늘처럼 믿고 산다 그러고 이런 그 정말 괴이한 현상이잖아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노래해요. 세상에 부럼 없어라. 세상에 부럼 없어서 성민은 학교 못 갔다잖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북한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러면 그때 또 엄마 찾으러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기차 소리가 나면 이게 기차 소리가 기차 소리를 안 들리고 우리 엄마가 성미하러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청이 들리는 거야. 막.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모 집에서 막 일을 하고 있다가도 기차 소리가 빵 하고 나면 진짜 다들 제쳐놓고 막 그냥 맨발로 뛰어 나갔었어요. 그래서 막 그 기차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잡고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예쁜 게 우리 엄마예요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뭐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내 직업은 비켜라고 이제 하던가 아니면 아이고 어린이가 안 됐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기차 소리만 나면. 엄마 없이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소녀가 되어버렸는데 이때 나이가요. 고작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어떻게 지내게 된 겁니까? 사실 이모 집이 원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와. 주택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단칸방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한 지붕 아래 7세대가 살고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원룸보다 진짜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서 5명이 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잠자리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계속 우리 엄마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를 계속 욕하니까 어린 나이의 입장에서는 내 엄마가 제일인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런 말 듣는 것보다 그냥 밖에 돼지우리 그때 당시에 또 돼지를 도둑 맞히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돼지우리 위해서 엄마 이모 나 그럼 돼지 지킬게요 하고 그때부터 계속 돼지우리 위해서 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돼지우리 위해서
자면은 막 돼지랑 막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건 별을 보면서 나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네가 욕하는 우리 엄마의 욕을 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지붕도 없는 야외예요, 그냥 그러면? 그쵸. 그 지붕이 있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붕 밑에 돼지우리를 짓는데 그 돼지우리 위에다 그 위에서 이렇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잤어요. 근데 눈이 어떻게 자?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저쪽으로 보면은 별이 보였었거든요. 돼지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랑 되게 불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돼지 응가 냄새도 많이 나고 막 하니까 야 너 좀 응가 좀 그만해 막 이러고 막 네 그러다가 유일한 동무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친구였어요. 돼지가 친구였어요. 얼마나 거기서 돼지우리에서 잤어요? 한 2년 가까이. 아유 나는 지금 2년 가까이.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이 한두 달이요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MC로서 질문을 하는데 2년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럼 돼지도 계속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그때마다 울었어요. 돼지가 크면 돼지가 크면은 파니까 그 돼지가 묶여갈 때면 되게 엄청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게 다 팔다리를 다 묶여가거든요. 네, 그때면 진짜 엄마도 없는데 저 돼지까지 없으니까 진짜 계속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울고. 친구지. 네, 그랬었어요. 어린이가 하기에 네, 너무 가슴 아파. 네. 강아지만 하나 너무 맞아요, 진짜. 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그 돼지 우리 위해서 돼지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행복했다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건 사실 돼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미 씨 마음을 터놓을 대상도 돼지밖에 없었고 그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울고 있는 저 은주 씨도 저거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어땠을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착한 어린이라도 악에 바치고 화나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서운했던 적은 있지만 감사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꽃제비 생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 밥을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모가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땔감을 계속 사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땔감을 대면은 이모가 땔감을 안 사도 되니까 돈을 아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5년 동안 등짐으로 나무를 했었어요. 이거 뭐 한 번 하고 2년, 3년, 5년. 그 2년 짧은 거네.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 3시간 동안 걸어가서 막 뗄나무를 하고 나서 또 이제 한 5시간을 걸어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그러면 반겨주는 건 강아지도 키웠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손이 다쳐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도 여기 상처가 남아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집에 늦게 갔어요. 그럴 때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 그 강아지가 엄청 막 얼굴 핥고 온몸을 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깰까봐. 그래서 나무찜만 벗어놓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강아지께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잤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잘해줘야겠다, 이거.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이 됐던 거예요. 이모한테도. 네, 그때부터 칭찬 한마디가. 저는 그렇게 찐으로 웃는 이모의 미소를 처음 본 거예요. 땔감 가져왔다.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12살짜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무를 해오는 건데 이 나무도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야, 북한은. 뒤에 나무가 없어. 애들이 다. 멀리 가요. 그래서 3시간 걸어가는 그래서 거네.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더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 등짐으로 나르니까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최대한 많이 그것도 거리가 머니까 한 번 갈 때 많이. 네. 이렇게 송미 씨가 이모 집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됐을 때 갑자기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그 편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송미에게, 송미야, 엄마 중국에서 돈 많이 벌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게.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이모랑 이모부 말 잘 듣고 그때까지 잘 있어야 한다. 엄마가. 중국에 오셨고. 호박 맛 예, 맞네. 바로 이 편지는 송미 씨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 날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흐린 날씨였는데 갑자기 우체국에서 그 아저씨가 이제 자전거를 앞에 쫙 세우더니 중국에서 편지 왔습니다 하면서 이것도 큰 소리로 주고 사인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그건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방 이게 딱 펼쳤는데 엄마 손글씨인 거예요. 엄마 손글씨인데 쭉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돈 벌고 나올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모랑 이모부의 말을 꼭 잘 듣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희망을 되찾았죠. 네, 엄마 있네. 엄마가 네, 그냥 주눅만 들고 있었어요. 사실 엄마가 나 이제 엄마 없는 딸이구나라고 했는데 편지를 딱 받으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엄마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자신감이 조금 나 이제 엄마 없는 딸 아니야. 만나지도 못하는데도. 네, 그냥 엄마가 살아있다는 그 전제만으로도 너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엄마 다시 올 걸 네. 기대하는. 아 짠하다. 그때 편지가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그 이후로 두 번이 더 왔었어요. 네. 두 번째 편지는. 두 번째 편지는 사진까지 보내신 거예요. 진짜로 이제 네, 그 안에 사진이 3장 정도 보내셨는데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엄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도 뽀얗고 옷도 너무너무 진짜 예쁜 거예요. 나는 진짜 꼬맨 옷을 입고 있는데 양말도 그 빵꾸 나면은 또 꼬매고 해서 나중에 진짜 쫄아들거든요, 이게. 그런 걸 신고 있는데 엄마는 롱 패딩, 네이비 색깔 롱 패딩 쫙 입고 그리고 머리도 되게 세련되게 탁 하고 찍었는데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크로스백을 딱 하고 찍고 하나는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한복 입고 노란 한복을 입고 찍으셨는데 그건 딱 중간 머리 하고 했는데 거기에 기억나. 돌에 중국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어디 탁 이렇게 기대서 찍은 사진이 너무 네. 송미 씨가 얼마나 그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엄마가 죽은 줄을 알고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았던 12살 소녀가 엄마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편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엄마의 관점이에요. 엄마는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송미 씨는 하루하루 매번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있었던 엄마도, 송미 씨 엄마도 딸을 매일매일 그리워했는데 중국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하루도 딸 생각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송미가 너무 보고 싶고 딸에게 죄책감이 들 때마다 매일매일 꼭꼭 일기장에 그 딸에 대한 미안함을 눌러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일기장인 겁니다. 절절한 마음을 담은 엄마의 일기 한 페이지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공상 속의 목소리. 송미 씨 어머니가 쓴 거예요. 아직은 엄마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며 때로는 투정질도 해야 할 너의 나이. 엄마 아빠 사랑 없이 성숙한 네 모습이 그리워 잠 못 이룬다. 그것은 바로 엄마를 잡는 네 목소리였으리. 나는 이 일기를 썼는데 사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별은 피부치를 강제로 떼놓는 게 아닐까요? 벌이에요. 네, 중국에서 그 괴로운 마음을 꾹 누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이모가 잘 키워주고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고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에다가 이 이모에게 보내는 돈도 같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요? 이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고 송미를 잘 학교 가르쳐라 라는 의미로 돈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중국 돈 한 달에 그래도 한 2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먹고 사는 거는 살잖아요. 뭐 학교도 다녔겠네요 이제. 학교는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는 다닌 적이 없어요. 너무 학교 아쉽게도 보내러 돈 보내줬잖아요. 이모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미 학교 잘 다니고 있냐, 키는 얼마나 컸냐,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 옷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막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처음에 돈 받으러 갔을 때는
이모부가 갔었거든요. 국경에 갔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한 거죠. 아, 성미 지금 학교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키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어엿한 처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애가 똑 부러져가지고 사회생활도 잘한다. 뭐 이렇게 다 좋다는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이모의 자식들은 그러면 그 자식들도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 보냈죠. 네, 학교 보냈죠. 내 근데 자식이랑 다른 거야. 그쵸. 근데 저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알고 있지만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던 일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일이었고, 땔감을 이제 담당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뭐 온갖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았대. 진짜 그래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아마 우리 집 옆이 또 학교였거든요. 바로 옆에 또. 네. 그래서 애들이 막 큰 소리를 뭘 하면 다 들려요. 들리지, 종소리도 네, 들리고. 종소리 띵강띵강 하면. 근데 그때 이제 막 달려가서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막 엿듣다가 또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막 이러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모가 이제 또 성미야 부르면 이게 또 들려요. 못 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옆이니까. 네, 그러면 또 듣다가 네 하고 또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또 막 하던 일을 해야 되고. 아니 네. 그 의무 아니에요? 거기는 야 저 집에 애들 있으면 무조건 학교 보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호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지역 학생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지금 이모 집 갔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학교를 의무적으로 안 와도 뭐라고 여기 안 호적 하는 이전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여행의 거죠. 자유가 없고.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냥 학교 가서 이 지역이 다른 데서 왔다 잠시 여기서 다닐 거다 하면 저도 할머니 집에서 다녔거든요. 안 보낸 근데 거지. 안 보낸 거예요. 또 돈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모가 그 안한 돈은 거고요. 그렇게 안 이모가 쓰고 학교를 안 학교를 보냈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할 수 있고 학교를 안 보냈으니까 돼지 키우고 빨래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들으면 들을수록 북한의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보다 더한 여정을 이제 거쳐온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무도회가 펼쳐져야 됩니다. 이제 호박마차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정 등장합니까? 아, 등장하죠. 원작에서도 딱 요 타이밍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정이 등장해서 일단 호박 마차를 바꿔주고 쥐 마부랑 말로 싹 바꿔주고 드레스랑 유리구도 딱 해주고 왕관 딱 씌워주고 갑시다 무도회장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송미 씨에게도 요정은 아니고 한 요정 대모쯤 되는 분이 괜찮아.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송미 씨를 중국에 있는 엄마에게 데려다 줄 동아줄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이모네 집에 낯선 사람이 온 겁니다. 송미 씨를 찾아요. 그래서 송미 씨가 누구세요 하니까 대뜸 송미 씨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가 네 엄마 맞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송미 씨가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엄마가 보낸 브로커였습니다. 엄마가 중국에서 송미 너를 찾는다. 나랑 같이 가자. 라는 말을 전달한 거예요. 아, 그때 엄청 놀래기도 했지만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라고 했을 때 너희 엄마 이름이 양지? 너희 엄마 편지도 보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근데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모랑 이모부가 너 거기 따라가면 팔려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돌려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거절을 했죠. 야 이게 지금 여러 이모 때문에. 네. 목소리인데 그게 한 번 오고 말아요 아니면? 아, 브로커가 총 3번 왔었어요. 3번? 네, 3번 왔는데 두 번째 브로커가 3번째도 또 다시 나온 거예요. 아, 똑같은 브로커가. 네, 근데 야, 너 따라가면 너 그냥 팔려가서 아기 낳는 거 그거뿐만 아니라 너의 장기도 팔려간다. 장기죠. 네, 이모가? 네, 이모가 이모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모 입장에서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면 그렇지. 돈 떨어져요. 그러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하는 인부도 네. 사라지고 돈도 더 이상 안 올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최악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이
뭐 동생이 보내는 돈, 또 법적으로 횡령이에요. 이걸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저 멀리 나무 배우게 만들고 또 나쁜데 속마음이 뭔지 진짜 깨닫는 순간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모두 잠든 밤이었어요. 이제 우리 송미 씨도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아직까지 잠은 이제 안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이모 부부가 이제 송미 씨가 자는 줄 알고 이제 몰래 이제 귓속 대화를 합니다. 지금 언니가 중국에서 계속 브로커를 보내고 있는데 진짜로 송미가 조카가 중국으로 가면 어떡하나. 일단 뭐 일손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옆에서 있던 그 이모부가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중국을 안 가도 문제가 된다고. 만약에 송미 조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성인이 된 이후에 시집이라도 가버리면 우리 어떡하냐고. 그 소리를 송미 씨가 자는 줄 알고 네. 이모와 이모부가 이게 속닥속닥 그 귀에 말 한 건데 그 소리 듣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죠. 이건 충격이죠. 아, 이건 정말 뒤통수 친 거 아니야 진짜. 돈줄로 생각한 건데.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동생도 내가 다 업어 키웠기 때문에 다 얘들도 내 동생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배신감이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는 이젠 희망이 없겠다.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냥 캄캄했어요. 학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여기서 모순살이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이상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그때가 이제 결정을 지었죠.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이제 갔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못 갔잖아요. 3번이나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수로 어떻게 이제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야겠다라고 송미 씨가 이제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의 결심을 내려요. 그런데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브로커가 찾아왔을 땐 송미 씨랑 브로커랑 그 이모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브로커가 송미 씨가 쭈뼛쭈뼛 아니에요, 안 갈래요 하는 거 보고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센스 있는 사람. 이모가 이상하구나야. 게 아닌 거야. 세 번째 브로커가 송미 씨를 찾아왔을 땐 이모 없이 송미 씨만 조용히 따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면서 브로커가 낌새를 챈 거죠. 쪽지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송미 씨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이거 내 연락처니까 지금 당장 외우고 쪽지는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네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나한테 연락하라. 근데 그 어린 송미 씨 마음에 이 전화번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직감적으로 이게 어쩌면 엄마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끈이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달달 외우고 종이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송미 씨가 해결해야 할 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인 해결 과제인 거죠. 어떻게? 그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크게 명절 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17일 날에 이제 엄청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제가 밖에다 자물쇠를 잠궜어요. 문을 잠궈 놓고 못 나오게 잠그고 와, 이모부하고 이모를 안에다. 안에 가다 놓죠. 다짜고짜 그리고 그 우체국으로 달려갔었어요. 가서 그 외우고 있던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저 이제 거기 갈게요. 어디냐라고 해가지고 저 지금 일단 밖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숨어 있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되게 먼 거리라서 얼마나 내가 기다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5시간? 한 5시간 내부 브로커야. 서비스차를 타고 온 거지.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예요. 오토바이니까 이게 가야지. 중국 브로커가 아니라 여기 있는 브로커가 아니에요. 네, 해산에서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 5시간 만에 온 거예요. 날라왔네, 완전. 네. 자, 분위기 좋아요. 자, 여기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이제 브로커를 만나서 거의 절반은 된 거잖아요. 이제 탈출은 브로커가 전문이니까 이제 탈출 전문가와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 뒤로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순조롭게 아주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좋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일단 브로커와 이제 또 송미 씨는 기차를 타고 양강도 해산까지 가기로 해요. 아시다시피 해산에서 악 소리 지르면 건너편에 있는 중국에서 들려요. 그래서 일단 해산까지만 가면 돼요. 목적지가 해산이어서 지금요.
브로커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브로커의 주소는 해산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송미 씨의 주소는 신사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 좀 약간 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앉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안전원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뭐 남남이라고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북한은.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원이 와요. 안전원이 왔는데 딱 봐도 어린 소녀, 나이 어린 소녀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저기 지금 학생처럼 보이는데 왜 보호자가 없이 혼자 가냐? 라고 안전원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해산에 그 기차표가 해산으로 목적지가 해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산에 할머니 집에 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생증라고 이제 보여줘요라고 해가지고 출생증을 딱 했는데 그게 출생증이 제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간 거여가지고 딱 보더니 이제 이상한데 하더니 일어서 따라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옷 수색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옷 수색을 하다가 엄마가 중국에서 보냈던 사진을 제가 또 가지고 왔다고. 원래 탈북할 땐 사진 가지고 떠나면 안 이걸 돼. 가지고 있었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중국이네? 탈북하려고 하네?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맞았어요. 정말 그 구두 신은 발로 배를 여기 차고 저기 차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뺨도 막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 아빠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야? 너 어디서 살았어? 했는데 다 그냥 모릅니다라고. 왜냐면 내가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이모 집으로 연락이 네, 이제 단천역에서 저를 인계해 주시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이제 17살이죠. 17살 고1짜리 여자애를 구두발로 때리고 뺨을 막 싸대기를 때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불려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잡혀서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단천역에서 네. 얘를 조사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집 주소도 물어보고 아빠 엄마 물어보고 다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 아빠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는 엄마 아파요. 근데 이름 돼. 이러니까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안원 2명이 담배 피러 갔어요. 딱 단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성폭행 하려고 갑자기 이제 탁 하더니 이제 옷을 쫙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칵 밀치고 뛰었어요. 왜냐면 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거든요. 제가 도망쳐서 단천 그 대합실 앞으로 다짜고짜 그냥 나갔어요. 사람 많은 대로? 사람 많은 곳으로. 네. 좀 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쫙 봤는데 군인 한 20명 정도? 국민군? 네, 쫙 앉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무릎을 딱 잡았어요. 그냥 가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딱 봐도 어린애가 진짜 겁에 질려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꼬마야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보안원 아저씨가 이상해요. 막 이상한 짓 하려고 해요. 이제 막 하니까 군인 아저씨가 이제 딱 나서더니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 잡아야 돼 하면서 탈북하려고 하니까 잡아야 되니까 나서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겁에 질려 있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 탈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집에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막 하니까 그때 이제 군인들 한두 명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싸우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됐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철도원이? 네, 본인도 한 짓이 있으니까 네. 겁을 먹기 시작했죠. 네. 나쁜 놈이지. 어우 나 인민군대가 이렇게 고맙긴 처음이네. 인민군대 고마운 그래, 전 일은 진짜 많지. 그다음에 꼬마야 진짜 미안한데 삼촌들 이제 지금 기차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돼 하면서 필요한 거 없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동전 좀 있으면 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보안원 이제 안전원도 지가 따라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발자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하나는 북한 군인들이 약간 좀 무자비하거든요. 수급병이나 네. 있는데. 그리고 계급이 군인이 위에요, 보안원보다. 네. 계급 사회잖아요, 북한이. 근데 이때가 2011년도잖아요. 2011년 때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는 성군 정치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치. 아직 있을 때입니다, 명분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한 명도 아니야. 20명 정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보안원이라고 해도 20명 쓱 일어나 봐요.
쫄걸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성추행하려고 다 잡혔는데 또 불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뒤에도 문제고 그리고 현재 당장 내가 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가 해피엔드. 아,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다행히 이제 고비를 좀 넘겼잖아요. 근데 송미 씨는 이제 브로커랑 이제 떨어져서 혼자인 상황이잖아요. 몇 개 있었어요. 험난해, 험난해. 구사일생한 송미 씨는 이제 다시 브로커에게 그 동전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요. 사실 브로커도 송미 씨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 괜히 도와줬다가는 나설 수가 이게 없지. 탈북한다는 사실이 들통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이제 기차를 탔죠. 지난번과 다른 건 뭐냐? 이번에 이제 담배와 돈을 뇌물로 줄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검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그 양강도 해산에 있는 브로커 집에 도착해요.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국경 근처에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유년 시절 내내 이제 송미 씨는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 살았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희망도 커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국경 근처까지 왔고 강만 건너면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감정이 뒤섞였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본다는 그 설레임과 그리고 이게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래서 되게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릴까라는 그런 감정과 그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강을 건너게 됐었죠. 준비물은 그때 당시에 그 엄마가 떠나기 전에 주셨던 그 칼. 칼 아직도 붙어 있어요, 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잡혔을 당시에 괜히 나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가다가 잘못돼서 잡히면 그냥 죽자. 손목을 구울 용도로 제가 챙겼던 거거든요. 네,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그랬었어요. 군인들한테 돈을 다 이미 브로커를 통해서 줬으니까 안전하게 그냥 브로커 하자는 대로 그냥 안전하게 넘어오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자, 이제 D-Day예요. 자, 약속한 날이에요. 브로커가 송미 씨에게 얘기합니다. 브로커는 여기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자, 일로 쭉 걸어가라. 그러면 강 앞에 두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두 사람 따라서 강만 건너가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엄마는 통화할 때 군인에게 돈 다 줘서 매수해놨다. 안심하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군인이 아니라 웬 보찜을 맨 밀수꾼 2명이 송미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자, 이 밀수꾼들이 송미 씨를 보더니 너가 송민이? 그러니까 엄마랑 밀수꾼은 얘기된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망을 보고 가야 한다. 라고 밀수꾼이 송미 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송미 씨는 굉장히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까지 닥치고 맙니다. 이 밀수꾼과 송미 씨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 건너편에서 이 강지대 국경지대를 수색하던 이 군인들이 어두운 밤이었으니까 후레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불빛이 보였던 거예요. 송미 씨랑 이 밀수꾼들은 어둠 속에서 몸을 죽인 채 숨을 죽인 채 그 불빛이 제발 지나가라 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빛이 이렇게 가다가 송미 씨 일행이 있는 쪽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빛이 세사를 향해서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던 겁니다. 와. 아니 그러면 그 말은 설마 들켰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수한 거야? 들킨 거죠. 들킨 거죠. 아빠 네. 군인들 매수했다며. 그러니까요. 저도 뭐야, 이 아마추어 밀수꾼들은? 그냥 우리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지나가는과 동시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도 멈췄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봤나? 우리를 봤나? 못 봤나? 했는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와, 봤구나.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개 짖는 소리랑 야 뛰어 하는 소리 야 난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보름달이었어요. 그왜 그런 날로 잡지? 3월 19일 보름달이어가지고 두 명이 뛰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뛰어오는데 이제 군인 두 명이 걔한테 딸려오더라고요. 근데 총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이제 남자 밀수꾼이 뛰어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강으로 이제 막
뛰어 들어갔어요. 밤이 근데 얼어 있어요, 안 얼어 있어요? 이게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아니 얼음이 군데군데 얼음이 다 얼었는데 군데군데 녹고 있는 거예요. 아예 얼었거나 아예 안 얼었거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얼음 구멍에. 미끄러졌어요? 왜냐면 제가 높은 운동화를 신고 갔었거든요. 엄마를 봐야 되니까. 공부 안 한다고 이쁜 거를. 아우 이 여자 어린 친구들이 이게 무슨 그렇게 유행이 아니야. 엄마를 봐야 되니까 최대한 예쁜 옷으로 예쁜 신발. 근데 이게 브로커가 상담을 제대로 안 해줬네. 저 같은 경우는 브로커가 상담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그래서 저 완전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거 공사할 때 신는 그런 신발 신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상담이 좀 덜 됐다. 아니 이 하필 예쁜 구두를 신고 건너다가 그러면 얼음이 다 얼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미끄러져서. 달리다가 이제 착 빠졌는데 빠지는 순간에 제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게 손에 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음에 떡 붙었던 거예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난 상태야. 잡으면 붙어요. 붙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 브로커가 딱 저랑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저를 이제 건져내가지고 근데 이게 몸이 움직여? 칼로 저를 이렇게 가르는 느낌. 근데 욕을 막 이간나들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뭐 이간나들인지 들인지 뭐 보이진 않을 텐데 아무튼 여자를 욕하는 거예요. 이간나 개간나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지 마. 그런데 그러지 마. 이제 거의 진짜 놀랬다. 얼음 구멍만 이제 피해서 건너가면은 이제 중국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음 구멍을 피하고 나 따라와 조금만 더 가면 돼 해서 이제 중국 영토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 왔다 라고 첫 발을 딛는 순간 뭐에 탁 걸리셨어요. 그래서 넘어져 일단. 넘어지자마자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뒤쪽에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타타타타타타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누가 만약 맞았다면 여자 브로커든지 남자 브로커든지 자기가 맞았다면 비명을 질렀겠지요. 다행히 이제 비명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미 씨는 다행히도 총을 맞은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자 브로커가 야! 움직이지 마! 엎드려! 라는 말이 다급하게 들려요. 알고 보니까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둘러보니 사방이 다 못판이었어요, 이게요. 못판. 중국 쪽에. 다 깔아놨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넘어지면서 이 못판에 무릎 다 찔렸는데 총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다다다다다 자기가 지금 피범벅이 된 거를 지금 몰랐던 거예요, 지금. 안 느껴지는 거야. 난리에 지금. 이게 중국 쪽에 못판. 아니 이게 땅바닥에 못이 쫙 깔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중 국경 지역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탈북했던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추석 특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됐잖아요. 기기봉. 예. 거기에 보이는 곳에도 모판이 깔려 있어요. 저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거기도 깔려 있습니다. 모판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뭐 표시 흔적선도 있고 전기철조망 있고 지뢰밭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쪽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 모판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모판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내가 걸을 때 제일 원동력이 발이잖아요. 발이 찔리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제일 탈북을 많이 하는 길들을 택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깔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길들마다 모판들을 깔아놓고 있죠. 심지어 함정까지도 파놓고 있어요. 함정. 잘못 디뎌서 떨어지게 함정에 빠져서 못 도망치게. 그러니까 저는 손이 찔려서 손바닥에 이렇게 찔린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내가 찔린 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넘어지는 것 동시에 총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산이다 보니까 그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탕 했는데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이게 있는데 뭔가 이게 그냥
살짝 찌릿찌릿 그냥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은 났지만 너무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네. 그러니까 몸도 얼어있고. 네, 이제 그리고 그 총소리가 제가 그 공개 처형을 2번 봤는데,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2번 볼 때는 이게 나를 향한 총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은 이게 나를 향한 총소리니까 내가 움직이면 죽겠구나. 그리고 엄마 보기도 전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그 찔려도 진짜 이게 고통이 안 느껴졌었어요. 저는 충분히 해요. 저도 뭐 탈북하는 과정에서 총소리는 아니지만 그 군함이 나오니까 북한 군함인 줄 알고 저희가 무인도 올라갈 때 석화밭에 석화 막 잡고 올라갔는데 여기에 무릎 다리 엉망진창인데 피 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진짜. 근데 그 계속 후레쉬를 비치다가 간 다음에 둘이가 있는데 자꾸 피 냄새가 너무 쥐세게 나가지고 야 왜 이렇게 피 냄새가 심하냐고 보니까 여기가 다 새빨간 거예요. 피가 그냥 절절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고통을 못 느껴요. 네, 거기에 긴장을 못 바닷물 느껴요. 뛰면 진짜 아파. 석화밭 멋 멋지 않습니다. 옛날 서양 쪽에 그런 게 많았거든. 다 면도날이거든. 그냥 여기 그냥 헌시착돼요 여기. 정말 듣는 내내 저희가 다 조마조마한데 어찌 됐건 강을 건넜어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만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엄마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엄마가 통화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강만 두만강만 건너면 엄마 있다. 그랬잖아요. 상처 입고 어찌저찌 건넜습니다. 이제 엄마를 만날 기대를 했는데 두만강을 건넜는데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미 씨가 브로커한테 물어봤죠. 우리 엄마 어딨냐. 그런데 웬걸 브로커가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순간 불안해진 거예요. 아, 이 진짜 엄마 보낸 거 맞는데 이 브로커가 날 어떻게 하려고 하나? 엄마는 어딨지? 이런 불안감이 엄습을 해서 송미 씨가 엄마 목소리만 들려달라. 엄마랑 통화 좀 하게 해달라라고 브로커를 쪼릅니다. 그런데 침묵하던 브로커가 송미 씨가 계속 쪼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려라. 네 엄마 한국에 있지 않니? 네 엄마 한국에 있지 않니? 갑자기 야 건너면 본다고 그러는데? 반전.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우와, 이거는 뭐 거의 식스센스 야 이거 완전 반전. 엄청난 반전인데요? 네. 아니, 저희 어릴 때 그 TV에서 하던 만화가 있어요. 엄마 찾아 산말이라고. 매회 엄마가 어디 있대. 거기만 도착하면 엄마는 딴 데 또 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엄마 만난다는 거. 그럼 엄마는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을 되게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 거기서 이제 심장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남조선 갔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그 괴뢰군 남조선이요? 하니까 그래, 너네 쪽에선 그렇게 부르지? 하면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니까 한국 지금 밤이기 때문에 잔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전화 통화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엄마 언제 봐요? 하니까 그래도 무사히 강에 넘었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안도의 안도의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하면서 성미야, 근데 아직은 끝난 게 그럼 아니야.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야. 100% 대한민국이 100%면 네. 이제 한 20% 정도 온 거야. 20%.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강만 넘으면 볼 수 있다면서요? 했더니 사실 엄마가 한국에 있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온 가족이 이제 다 이제 처벌 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만날 수 있는데요? 하니까 6개월 후에 만날 수 있어요. 6개월. 돌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진짜 아이한테 6개월이면 네. 엄마도 지금 돈이 부족한 거야. 맞아. 이게 신속하게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6개월, 그래서 왜 6개월인데요? 하니까 성미아에게 너는 탈북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으로 둘 생각을 하시고. 1년 걸려, 1년. 한국 나올 때까지. 딱 그래도 딱 6개월 걸렸어요, 진짜. 빨리 왔네, 그래. 우리 이만갑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익숙하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동남아로 가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여기서 붙잡혀서 맞아요. 북송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요 이 3번 동안 거절하고 돌아가는 거 문제 있잖아요. 이때 엄마는 가진 돈 다 쓰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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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로커를 한번 쓰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컨테이너에 들어갔잖아요. 산 중턱 가보니까 이제 여러 탈북민들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요. 요 일행의 인원은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명 팀 중에 한 명에 송미 씨가 이제 소속이 돼 있던 거죠. 산을 넘어서 라오스 국경을 건너서 동남아 국경을 걸어서 산길로 해서 한국까지 와야 하는 그 루트를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길이라는 게 정말 많이 걸어야 돼요. 험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로커가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것 빼고 다 버려라, 짐을. 그런데 송미 씨는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다.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칼 가지고 뭐냐면 칼 아니에요. 어머니와 전화 당시에 어머니 요청 사항이에요. 이것만큼은 꼭 송미야 탈북할 때도 갖고 와야 된다. 뭐지? 라고 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송미 씨가 북한에서 입고 나온 그 옷. 옷을 꼭 챙겨와라. 왜?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송미 씨 어머니는 왜 북한에서 입었던 옷을 꼭 챙겨오라고 했을까?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의 굉장히 모성애가 빛나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릴게요. 아, 진짜 궁금하네. 오늘 일찍 주무시려는 분들도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요 타이밍에 한번 살짝 오거든. 잘까 말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송미 씨는 이 최소한의 생필품하고 엄마가 신신당부했던 그 옷만 품에 꼭 안고 라오스까지 도착합니다. 다행히 두만강을 건널 때와는 다르게 이제 송미 씨는 군인들을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라오스와 태국을 잇는 메콩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다음 메콩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제 큰 대로가로 나가가지고 브로커가 얘기한 대로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폴리스, 플리스, 폴리스, 폴리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해서 잠시 후에 이제 태국 경찰에게 발견돼가지고 태국의 감옥에 있다가 그다음에 한국 대사관을 거쳐가지고 여러 번의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5월 20일입니다. 송미 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연장에 환영합니다. 공항에 딱 내렸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때 인상이 어땠어요? 일단 첫 느낌이 일단 공기가 달랐어요. 딱 내리는 순간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제 자유인인가? 난 이제 감시 대상이 아닌 건가? 그러니까 보이부 걱정 없어도 돼. 계속 어디 가면 계속 보이부가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쩐지 이제 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왔고 막 공항은 깨끗하고 자 이제 엄마만 쫙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엄마만 쫙 만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엄마는 이제 하나원에서 만나게 돼 있었어요. 원래 6년 만이잖아요. 6년. 그래서 우리 또 송미 씨는 저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6년 만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벌써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딱 문이 열리면서 이제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송미 씨는 엄마 그리운 엄마를 안아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의외로 어머니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요?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울면서 달려오는 송미 씨를 바라보면서 너 내 딸 맞니? 너 내 딸 맞니? 못 알아본 거구나.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못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모 말에 따르면은 키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너 이렇게 키가 작니? 내 딸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 학교는 잘 다녔니 북한에서? 당연히 안 다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엄마도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 형태는 우리 딸 같은데 분명히 키가 크다고 들었는데 키가 작고 내가 분명히 내 동생한테 우리 딸 학교 보내라고 돈 줬는데 들었던 애랑 다른 거야. 지금 보니까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하고 여기서 어머니가 무너지신 것 같아요. 이때야 돼서야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내 딸아라고 껴안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떡해. 그때 사실 저도 당황했어요. 나는 엄마를 알아보겠는데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많이? 다른 내 딸 맞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 나예요 성미 하니까 키가 왜 이렇게 작아?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 5년 동안 등짐으로 나무만 했으니까 키 못 컸죠? 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무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다녔다며. 그래서 저 학교 다닌 적 없어요. 하니까 엄마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세히 얘기해봐라라고 했는데 엄마 마음이 찢어졌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엄마 많이 울었어요? 엄마? 그렇게 많이는 안 울었어요. 분하실 것 같아.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나니까 네. 지금 반가운 내 딸인데 이거 진짜 내 딸 맞아라는 상상도 네. 했고 엄마는 머릿속으로 벌써 수없이 많은 딸의 성장을 했거든요. 네, 상상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네. 이뻐졌고 네. 이럴 것이라고. 근데 이제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딸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울음보다는 화가 너 분노일 것 같아. 네. 속았다. 네. 송미 씨가 엄마는 봤더니 엄마는 많이 변했어요? 엄마가 사진 속에 엄마가 맞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이 그래서 드세요? 그때 이제 아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나 보다. 마음고생을. 네. 중국에서 보냈던 사진은 되게 예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주름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주름에 되게 눈물이 났었어요. 자, 앞서 어머니가 송미 씨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하나 있죠. 북한에서 입고 나올 때 그 옷 그대로 가져와라. 자, 이제 여기서 왜 엄마가 옷 가져오라고 했는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지? 그 이유는 송미 씨가 직접 말해주세요. 그 이유가 내가 입고 온 옷을 보면 이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깊은 네. 뜻이었어. 머리가 좋으신 영수증이네. 네.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쁜 옷 입고 갔다 가지 않았어요? 그나마 좋은 옷 저는 입고 왔다 했잖아. 최대한 좋은 걸로 입고 왔었죠. 최대한. 최대한인 의미가 거죠. 없잖아요. 최대한. 하지만 그런데 엄마가 그 옷을 보시더니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키웠냐. 네, 그 옷을 오늘도 갖고 왔어요. 저에게 김중기 좋죠. 가장 이쁘다고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너무 민망한데. 어, 너무 저한테 민망한데. 미안해. 우와. 지금은 봐서는 뭘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패션이 고지 패션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온 거예요. 봐서는 뭘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패션이 고지 패션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온 거예요. 와, 저 후벤 자국도 보여요 지금. 아이고 너무 작다 옷이. 야, 근데 진짜 작다. 이만한 옷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저기 구멍이 나 얼마나 있어요. 성장기에 못 먹고 살았는지가 진짜 있는 거예요. 작다. 이게 17살이 입고 온 옷이에요? 이게 목 있는데 보시면 이 바느질 자국 보십시오. 귀여웠어. 너무 작다 근데 옷이. 여기 다 구멍이 나.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나무하러 갈 때 입던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그죠? 네, 저한테는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이거 언제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입는 옷이에요? 외출복으로. 외출복이죠? 네, 외출복으로. 그러니까 어디 이제 입었죠. 중요한 자리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모양 내고 싶을 때 입던 옷이에요. 이게 이런 옷입니다. 지금 옷 엄마 보러 오는 거니까 그래도 최대한 엄마가 가슴 안 아프게 이제 입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옷도 사실 제가 나무 해가지고 판 돈으로 중고 옷으로 산 거예요. 산 거야? 네. 몇 살 때 입은 옷이야? 17살. 그러니까 넘어올 때 입었던 거니까. 성인 때도 입었다는 거야. 그쵸. 이 옷은 귀여우신데. 꼭 간직하십시오. 나중에 역사방 자녀분들이 옷 안 사준다고 소리 지르면 이거 입으라고. 10살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엄마 다 옷 입을 거 없다고 하면 2년 안에 그러겠다. 2년. 요거 보여주시면 돼요. 너무 민망한데 엄마가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이거를. 가지고 네. 있겠지. 이 엄마는 마음의 엄마는 못 짐이고 버리지, 어떻게 버려. 또 딸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 엄마, 잊지 않기 위한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똑똑하고 현명한 분인 것 진짜. 같아요. 아까 글 쓴 거 맞아요. 너무 잘 쓰시네. 자, 근데 송미 씨의 17 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마 많은 우리 성미의 마음을.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두근두근하게 했던 건 공부였습니다. 못 배웠으니까. 학교를 안 다닐 수 있으니까. 사실 송미 씨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 이모집에 있을 때 그 옆에 학교 종소리 들으면서 학교 한번 다녀보는 게 소원이다.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송미 씨가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있는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인 하나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송미 씨는 그렇게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다음에는 9개월 만에 그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진짜 빠른 거예요. 그렇게 20살이 된 송미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대학 강의에는 용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송미 씨의 영어 실력은 겨우 이제 A, B, C, D 알파벳만 조금 외우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본토로 가자라고 해서 어머니의 지원으로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가봤어요. 유학비가 장난 아닐 텐데. 아니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네. 해외로 그 어렵다는 유학을 저 뒤에 보인다. It feels something like different than other school because one of Kim's family was in this school, so I feel like very special. If I had always been in March 2011, I would still be there. England or separated from home. Today, I pay all the kindness my foundation wants to. What way have you escaped the North Korea? But there are different ways how to escape, like. I escaped through China, Laos, Thailand, and South Korea. How long did the journey to get to South Korea take? So how long does it take? I think it took 2 months. 신기할 거야. 이게 말이 되나? 그렇지. I knew that North Korea was a bad place, but I didn't know how bad it was. Yeah, maybe. I mean, it's a different book. Yeah, so it's like a bit different, but like the history and everything is like that's crazy. That's crazy. 대단하시네. 관심 갖고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얼마 만에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순진한 그 얼굴, 그 눈빛에서 초롱초롱한 그 눈빛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되게 의외의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탈북 과정은 어땠는지, 왜 북한 정권은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거랑 뉴스를 통해서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청중들은 다른 일반 청중들하고는 감회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아마 그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학교에 저 독재 국가의 그 아들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우리 학교로 다녔어? 홍보도 안 했을 테고. 걔가 우리 선배야?
라고 했으니까 다른 학교에 사는 것보다도 일단 연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강연 듣고 난 후에도 아마 이제 북한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 계속 갖게 될 거라고 봐요. 아, 저는 참 이게 드라마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그냥 즐기기에 너무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 드라마 구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새아빠 큰딸 강목으로 때리는 애 결말이 좀 알아. 정말 내가 브로커본에서 알아보고 싶은 게 걔가 지금 좀 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랑 그 이모부. 근데 그런 생각하는 이웃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지. 본인도 시집 가서 아기 나오면은 그때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비로우시다 진짜. 나는 막 너무 착해서 그래. 그것도 안타까워. 근데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뭐 어찌됐건 난 여기 있고 넌 아직 거기 있잖아. 네, 맞아요. 송미 씨가 승자예요. 누가 최종 승자인가? 그렇게.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를 직접 수입했던 분이 최초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수령을 모시는 자세 때문에 가격은 논의 안 합니다. 마법하고 560, 600 이런 것들 준비하라고 다 지시를 내버립니다.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로. 대북 제재를 뚫고 가는 겁니다. 처음 유학생 비자를 만든 게 저인데 안가 국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종된 북한 외교관이 도망쳐서 미인스크로 날아갔다. 그래서 김정은이 당장 다시 데려와라. 나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보이고 너희 잡으라. 일단 내 친구들 동원해서 너희 내가 잡아치운다. Next channel A